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렌트 리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확인하는구나. 승용차냐, 화물차냐, 승합차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 예산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보조금,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보조금. 자, 이게 다 소진이 되더라도 상반기에서도 추경이 나올 수 있고요, 하반기에서도 추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공식 채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캐피탈 단톡방에 캐피탈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채널이 있겠지만 그 채널을 제외하고요, 크게 두 군데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요즘 전기차 문의가 확실히 늘었죠. 기름값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장기렌트 리스 상담에도 전기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전기차 상담을 하려다 보면 영업자분들이 헷갈려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 상담의 경우는 차가 있고 심사가 통과됐고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전기차 상담의 경우는 차가 있고 심사 통과하고 조건이 맞더라도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맞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 똑같지만 알고 보면 다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초등학생 저희 딸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쉽게 정리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제대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은요, 한정수량 프로모션과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인기 맛집에서 식당 사장님이 오늘부터 100그릇 한정으로 할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이벤트 혜택을 받아가겠죠. 자, 이렇게 받아가다 보면 100그릇이 어느 순간 소진이 되고 매진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모션이 끝나는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오는 손님, 101번째 오는 손님부터는 할인 이벤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벤트 언제 열리나요? 그러면 언제 열릴지 미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그릇 한정이라는 건 전기차 보조금 예산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선 손님은 보조금 접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진됐습니다, 이거는요, 보조금 소진됐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선착순으로 먼저 줄선 사람이,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했다가도 선착순으로 다 받아가면 갑자기 오늘은 예산이 소진돼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전기차 보조금의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국비보조금, 두 번째는 지자체 보조금이에요. 국비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기본 보조금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똑같은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국비보조금이고요. 지자체 보조금은 개인 구매 같은 경우는 등본산 주소지 그 지자체에서 추가로 편성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렌트와 리스는 일반 구매와 조금 다른 성향이 있죠. 일반 구매의 경우는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하고 고객 명의로 등록을 한다. 고객의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판단되는 특징이 있는데, 장기렌트와 리스는 구매 주체가 렌트 리스사가 되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렌트 리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확인하는구나,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종마다 보조금이 다르다는 부분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차종별 보조금 예시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보면요, 돌핀의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다 합쳐도 약 한 150만 원이 안 되게 이 정도 수준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네, PV5 화물 카고의 경우는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약 1,5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국비, 지자체 보조금 합쳐서 말이죠. 여기서 소상공인 보조금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오늘 너무 머리 복 터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 라고 보면요,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승용차냐, 화물차냐, 승합차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의 전기차 보조금을 물어봤더니 승용 보조금은 소진됐는데 화물 보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냐, 인산철 배터리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효율, 전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화물차의 경우는 적재 중량이 몇 킬로냐에 따라서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 개수, 정비 인프라 개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3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점점 이런 게 생겨났거든요. 왜 생겨났을까요? 서비스, 배터리,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를 살펴보면요,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산차 보조금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좀 더 발전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차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상담 전에는 보조금
금액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보조금은 결국 예산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진될 수도 있고, 뭐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앞단에서 설명드렸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보조금이 확정돼서 공고가 되면 상반기 보조금, 하반기 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보통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보조금 따로, 하반기 보조금 따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라고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5월인데 보조금이 소진됐어요. 그러면 상반기 보조금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올해 보조금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보조금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7월부터 개시되는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리면 되겠죠. 자,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이 다 소진이 되더라도 또 하나의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 예산,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추경을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추경을 쉽게 아까 식당을 비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처럼 식당에서 100그릇 한정 이벤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예상보다 빨리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101번째 온 손님부터는 못 받잖아요. 저녁이나 밤늦게 왔다 그러면 이벤트 끝났구나 아쉬움을 삼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점심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소진되면 항의를 하겠죠. 식당 사장님한테. 그러면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게 욕먹는 일이 생기니까 이거 한 50그릇 더 추가 편성을 해볼까? 하면서 벽보에 붙이는 거죠. 자, 지금부터 50그릇 더 추가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죠? 그럼 식당 사장님이죠. 식당 사장님이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이번에는 여기서 끝날게요. 아쉽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추경이 진행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도 그때 좀 50그릇 정도는 우리가 더 추가 편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이 50그릇을 추가로 편성하면 그게 추경이 되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건 요땅사 마음이에요. 보조금을 주는, 예산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추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으니까 추가 편성을 하자. 그거 땅땅땅 예산을 추진하면 그게 추가 보조금이 나오는 거고요. 보조금 추경이 안 되면 하반기든 내년이든 이렇게 보조금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 예산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보조금,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보조금. 자, 이게 다 소진이 되더라도 상반기에서도 추경이 나올 수 있고요. 하반기에서도 추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자, 실질적으로 영업자분들이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실 거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공식 채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캐피탈 단톡방에 캐피탈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채널이 있겠지만 그 채널을 제외하고요. 크게 두 군데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공회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마다의 공고문, 그러니까 공고문이라고 하면요, 올해 보조금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어떤 조건으로 나가고 어떤 순서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어떤 차는 얼마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공고문이 있는데요. 한 번쯤은 무공회차 통합누리집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폴더 들어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관련된 영상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공단의 주무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선뜻 이렇게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화로 물어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공무원분들은요, 전화로 답하는 걸 정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니까요, 환경공단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영업에 도움되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실시간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확인하는 채널에 대해서 이제 알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환경공단에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아직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환경공단 문의를 하실 때 보조금 아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현재 렌트리스 승용 보조금 접수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반 차량과 렌트 리스 보조금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고요. 승용, 화물, 승합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다면 좀 더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주무관님의 피로도도 낮아지겠죠. 자, 두 번째는 소진됐어요 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자, 아까 상반기 보조금, 하반기 보조금, 또 하나 세 번째 보조금이 뭐였죠? 자, 맞습니다. 추경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봐야겠죠.
자, 그럼 소진됐다고 하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추경 편성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추경 편성 계획은 있는데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다든지, 또는 아직은 추경 편성 계획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이 상반기다,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예산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추경 편성은요, 현재는 계획이 없다가도 갑자기 편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급한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1, 2주 간격으로 환경공단 주무관님께 혹시 추경 계획 아직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어디다 물어보고 어떻게 질문하는지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되셨죠. 오늘의 핵심 내용 요약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렌트리스는 환경공단 기준으로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다. 세 번째, 차종마다 보조금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승용, 화물, 승합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자, 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고 중간중간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이 추가로 편성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어디서 확인하느냐? 무공용차 통합 누리집 그리고 환경공단 전화로 물어보는 게 정답이다. 우리가 아는 만큼 질문이 달라질 거고 답변이 달라질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솔직히 몰라도 전기차 계약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몰라도 계약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나의 상담하는 멘트나 설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깊이는요, 말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가시는 습관, 작은 것도 배워가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이게 내공이 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쟁 영업자들보다, 동료 영업자들보다 내가 앞서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장기렌트 영업자분들을 위한 도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장기렌트 영업이라고 치시면 하단에 네이버 도서 섹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들 이해가 좀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어디다 물어볼 때고 마땅치 않은데 물어봐도 어디서 답을 잘 안 해주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